여론조사 꽃에서 지난주와 이번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116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47개 지역구를 조사했고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경기도 56 그리고 인천은 13군데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를 조사했는데요. 수도권이 총 121개 지역구인데 여론조사 꽃이 거의 각 지역구마다 한 500샘플씩 해서 116개 지역구를 조사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정말 정밀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수의 샘플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11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데 이 한꺼번에 이렇게 조사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그 선거 민심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뜨문뜨문 조사하잖아요. 254개 지역구. 조사 방식도 다르고 업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느 데이터가 이게 객관적인지 이걸 딱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에 전체 권역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은 선거 판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좋은 여론조사 꽃이에요. 여론조사 꽃에 후원 회원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시민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때문에 정말 많은 상심을 하고 또 허탈해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여론조사 꽃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론조사 꽃을 제가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여론조사 꽃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나온 결과를 우선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 49개 지역구 중에 47개 조사를 했는데 오차범위 안팎 하여튼 작은 차이라도 이기는 곳 다 따져봤더니 민주당이 38개, 국민의힘이 9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곳은 29개인데요. 그렇다면은 작은 차이라도 따져봤을 때 민주당 38, 국민의힘 9개 따져보니까 4년 전 총선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같아요. 오늘은 경기도와 인천 조사했는데 경기도는 59개 지역구 중에서 56개를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앞선 곳은 분당갑 플러스 해가지고 4군데. 그럼 56개 조사했는데 4군데가 국민의힘이 앞선다. 나머지 52개는 다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죠.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선 곳은 40곳, 12군데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하여간 민주당이 앞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2개가 민주당이 우세했어요. 56개를 조사했는데 52개가 민주당이 우세였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는 민주당 51석, 국민의힘이 7석, 정의당이 1석을 나눠 가졌죠. 근데 정의당 그 지역구가 고양갑이잖아요. 심상정이 된데 여기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성회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총선 결과가 나온다면은 52석이 나온다면은 지난번보다 플러스 1석이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이긴 데가 이번에도 이기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 기억하시죠? 역대급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의정 역사에서 이렇게 특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진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2020년 총선. 그런데 그 총선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벌써 고개를 쳐든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도 같은데 여러분 제가 박덕흠입니까? 아직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벌써 케이크를 갖고 당선 축하 촛불을 켰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데. 자, 인천을 보겠습니다. 인천이 총 13개 지역구인데 다 조사를 했어요. 지난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11석, 미래통합당이 1석, 무소속 1석을 나누어 가졌지요. 이 무소속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공천했단 말이죠. 안성수 떨어지고 그리고 윤상현이 당선됐습니다. 간발의 차로.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또 떨어졌고요. 거기 동구 미추홀 을 지역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소속이 된데 나머지 하나는 아마 옹진, 백령 이런 지역. 거기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자 이번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13개 지역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확실히 우세한 곳이 5곳, 오차범위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기는 곳 6곳, 2곳이 초박빙인데 한 곳이 앞서 얘기한 윤상현 남영희의 동구 미추홀 을군데 지금 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섭니다. 자, 다른 하나는 중구 강화 옹진인데 여기는 3%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따지니까 12대 2가 되네요. 그렇죠? 하여간 이런 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져봤더니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에서 조사 대상이 된
116개. 121군데 다 조사했는데 이게 공표될 가치가 있는 게 116개예요. 이 중에 민주당이 102개, 국힘은 14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미세 하나마 이긴 곳이 10곳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도 서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난 총선의 민주당 성적 그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거의 특정 권역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권역인 수도권 지역을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보고 많은 언론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이 보수 진영이 말이죠. 정치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말이죠. 대신에 이 여론조사, 여권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 이걸 앞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선거 때 덕을 입으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재를 뿌리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죠. 네, 영남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당선될 만한 곳이 없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좀 기대를 할 만도 한데 부산에서 지난번에 3명의 당선자가 나왔죠. 그 3명만 좀 다 당선이 되면 참 좋겠다. 경남에서는 양산 또 김해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왔는데 참 경남이 어렵네요. 근데 호남 얘기 나온 김에 뭐 호남은 보나마나 호남의 정치 의식은 정말 대단히 높죠. 이번에 보세요. 광주 또 전남 전북 지역의 경선 보면은 현역들이 줄줄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 호남 권역에서 이재명 대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민형배 의원 말고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계호 의원 원래 친낙이었죠. 근데 이번 총선 국면과 함께 친명이 됐습니다만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영배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민영배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번에 탈락됐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민영배가 그래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후보가 됐는데 그 민영배 지역구에 나가겠다는 거야. 낙엽이 형이. 낙엽이 형. 웬만하면 이길 만한 곳으로 나가시죠. 민영배한테 치면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게. 형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이번에 이제 불출마하기로 했잖아. 저기 탈당하면서. 근데 슬그머니 그 약속은 또 뒤집대. 하긴 뭐 출마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 현실이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띄워야 될 거 아니야. 뭐였죠? 새로운 미래였나? 새로운 미래? 띄워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푹 깔아앉아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밀려가지고. 미래가 없지 미래가.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판을 흔들어야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 민영배 지역구 나가서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하셔. 이번 판은 너무나 선명한 판이기 때문에 이 김용민이도 단번에 알아요. 이번에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보십시오. 박용진, 권지웅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무슨 대단한 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도한 민주당 당원들의 그 당심이 얼마나 무섭게 결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굉장히 좀 쫄리더라고. 박용진 짐싸라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방송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쫄렸어. 이거 박용진이 이러다 되면 어떡하지? 박용진이가 방송이나 뭐 신문 인터뷰 보니까 뭐 무슨 역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웃기고 있네 이러다가도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됐어요. 그럴 일이 없게 돼가지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무슨 안심하라 방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론조사마다 뭐 이렇게 뭐 거의 타이 기록 민주나 국힘이나 뭐 거의 동률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적어도 그 여론조사보다 돈 많이 들인 여론조사 꽃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총선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이미 작년부터. 이 와중에 이걸 민주당 공천 논란 이런 걸로 뒤집어 보겠다. 뭐 의료대란을 통해서 의료계를 지가 먼저 가서 찌르고 후빈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이걸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점수를 얻고 인심을 얻는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여론조사 꽃에서 이런 조사도 했네요.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게 힘 실어줘야 한다. 37.9 나왔고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에게 힘 실어줘야 한다. 54.4로 나왔습니다. 16.5%포인트 정권 심판론이 앞서고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당이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 표가 분산이 돼가지고 뭐 여러 야당이 덕본다. 이거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당이 이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부정선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JPBC 여론조사를 보니까 37대 37 동률로 나왔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 전국 단위 한 1000샘플로 해가지고 조사한 것들 정당 지지율 요거는요 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지표를 봄에 있어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고 거의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총선 때도요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미래한국당이. 예, 그건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 비례대표 결과가 지역구 결과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